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례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을 맡고 계신 법무법인 더정성의 신강식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강식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난 시간에는요,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할 수 있는 법인 회생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유익한 법률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상속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속 재산 파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파산과 회생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좀 생소해요. 네. 어떤 제도인가요? 네, 지금까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었던 상속과 관련된 파산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파산 회생 제도는 과다한 부채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파산과 면책 그리고 회생을 통해서 과다한 부채를 면제해 주어 새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갱생 제도이죠. 그런데 고인이 사망하면서 그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를 남겼고 또 어떠한 부채가 더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은 망인의 상속인들은 참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속인들이 망인의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데 파산 절차를 통해서 고인의 그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고인에 대한 빚잔치를 대신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네요. 네. 근데 이 상속 재산을 파산하면요, 상속인도 파산되거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고인의 부채로부터 그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즉, 망인의 재산과 상속인들의 재산을 분리해서 망인의 빚 정리를 법원에서 해준다는 것이죠.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 고인의 채권자가 일부를 변제받지 못해도 그로 끝이 나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일 고인의 재산보다요 부채가 많다면 그냥 상속 포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면은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인 부모, 또 그 형제자매, 또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차례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방문하고 이렇게 포기를 해달라고 다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고인의 재산에 한정해서요 부채를 갚도록 하는 한정 승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망인의 빚과 재산이 어느 쪽이 많을지 모르거나 또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죠. 즉, 망인의 그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을 분리해서 망인의 재산만으로 그 망인의 부채를 모두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고인의 사망 후에 3개월이 지나서 고인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한정 승인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에 직접 신문에 공고를 내고 또 채권자를 찾고 이렇게 일일이 부채를 변제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회생법원에서 진행이 되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은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서 채권자들을 찾아 모두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이 동분서주하면서 그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찾고 또 빚을 갚고 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법원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고인의 그 채권자나 상속인 또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인, 유언집행자라든지 또 유언으로 정려를 받은 사람도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에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것도 또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상속 개시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인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해야 되죠. 고인이 남긴 재산과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먼저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고한 뒤에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 승인은 가정법원에서 하지만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회생법원에서 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관할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상속재산으로서는 고인의 채권자 그리고 또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그런 채무초과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증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고인이 생전의 유언으로서 고인의 그 재산 중 일부를 정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유증을 받을 사람 역시 고인의 상속 재산에서 받아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속재산 파산 선고를 받으면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고인의 상속 재산은 이제 모두 파산 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와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 절차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고인의 그 채권자들은 위 상속 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도 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망인의 물려준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여겨진다면요, 가장 먼저 가정법원에 그 한정 승인 신고를 하고 다시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 왜 그런가요? 네, 한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채권자들이 누구인지 확정을 해야 되고 또 부채를 변제하는 그런 일을 이 상속재산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제인이 모두 해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정승인 절차에서 고인의 재산을 매각하고 부채를 변제하고 하는 일들을 상속인들이 직접 이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번거롭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각 그 채권자들의 순위에 따라 잘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예,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먼저 상속재산 파산 신청서를 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먼저 접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 접수된 서면을 심사해서 신문기일을 정하고 또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정 비용을 예납하라는 예납 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법원의 예납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하면 그 이후에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신청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막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되지는 않나 걱정도 되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법원의 예납금은 인지대, 송달료, 파산 관제인 비용 등입니다. 네. 이것은 그 재산의 그 규모, 즉 그 자동차라든지 그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한 50만 원 그 전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또 구체적인 그 재산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고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 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속재산 파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정성의 신강식 변호사였습니다.